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강남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강남 지역에 대한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됐다는 뭐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재건축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강남 지역에 대한 재건축 이야기들이 사실상 요즘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죠.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이 분담금 문제로 인한 재건축의 지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남권 재건축 시장과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자, 앞으로 강남 재건축 이제 시대는 갔다. 그리고 강남에 앞으로 재개발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만약에 이제 소액 투자로 강남권 입성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만 이 소액으로 강남 입성을 그것도 신축 아파트 입성을 계획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강남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기존 아파트 시장은 과연 뉴스처럼 얼마나 많이 빠졌고, 뭐 뉴스에서 보면 5억이 빠졌네, 6억이 빠졌네. 그러니까 5, 6억 정도가 많이 하락을 했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번 천천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욱 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욱 렉스 같은 경우는요. 자, 직전 거래가 28억 2천이었고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28억 뭐 7, 8천 요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국민평형 33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친구가요. 이 동욱 렉슬이 최고가가 2021년 10월 달에 32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28억대 물건을 사서 32억 정도의 매도를 한다면 직전 거래가까지 올라갈 걸로 가정을 해서 양도 차익은 약 4억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아마 시장에 이제 이 호갱론에 나와 있는 거는 28억 뭐 3천, 7천 정도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현지 부동산을 가서 보면 28억 이상 아마 29억대 매물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만약에 도국렉슬이 뭐 32억 직전 거래를 훨씬 넘어서 한 40억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도국렉스를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친구가 사실상 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노후도는 심해질 거고 물론 학구군에 대한 이슈는 있습니다만 결국 아파트의 생존 가치는 지금에 있는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학군에 대한 이슈 하나만 갖고 그걸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40억은 못 갈 것 같다. 동욱엑슬이. 자, 그렇다면 32억 이상은 갈 것 같고 33, 4억 정도는 무난히 좀 가지 않을까. 향후에 이제 시장이 좋아졌을 거를 기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치면 한 4, 5억 정도의 양도 차익을 가져가는 건데 글쎄요. 28억, 29억짜리를 사서 시세 차익 4억을 바라보고 산다, 투자를 한다. 물론 반드시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양도 차익은 기대하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지금 최근 1개월 평균 실거래가가 37억인데요. 이 친구가요. 3개월 전만 해도 3, 4개월 전만 해도 그러니까 올 1월 달, 2월 달만 해도 34억에 나왔었던 매물들이고 34억에 나왔었던 매물들이 다 실제로 거래가 되면서 지금 37억대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2022년 9월 달에서 뭐 2022년에 있었던 최고가인 38억 5천에 맞먹는 금액이라서 반포레미안 국민평형 37억대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투자자로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직전 거래인 직전 최고가인 38억 5천 이상은 저는 넘어갈 걸로 보이고 40억대나 40억대 초반까지는 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한 3억 정도의 양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인 것 같다. 방배 그랑자이를 보겠습니다.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전 거래 24억에서 지금 28억 7,500이고요. 아시겠지만 이 방배 그랑자이라는 친구는 새 아파트이고 758세 됐죠. 2021년에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새로운 방배동의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라는 상품을 볼 때 서울에서 두 가지 아파트 상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붕이 막혀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막혀 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상한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상한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친구들. 뭐 대표적인 애가 지금 이 세 군데에서 놓고 본다면 지역만 놓고 봤을 때 도곡 렉슬이라든가 반포 레미안 같은 애들이 지붕이 덮여 있고 상한선이 지붕을 뚫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상한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반면에
한강변의 신축 아파트라든가 강남권의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직 뚜껑이 열려있는 아파트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기반 시설이 좋아지고 아파트 단지 자체의 상황이 좋아지고 커뮤니티가 점점 훌륭해지고 진화하면서 상단에 있는 뚜껑들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물론 그랑자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방배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앞으로 약 20개 현장에 수만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가 되기 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아닌가. 그래서 아파트를 보실 때는 상단이 닫혀 있는 지역과 열려 있는 지역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좀 시장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축 아파트에 대한 시장을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정의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뉴스에서처럼 하락했다. 물론 정고점 대비 하락은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지금 가격들이 많이 바닥 시세 대비 많이 상승을 한 상태고 지금 강남권 아파트에 있는 기축 아파트를 투자로서 들어간다면 제가 봤을 때 크게 수익이 날 건 없다.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지 되는 대목이다라고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제 재건축 이슈입니다.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재건축 공단 경사비가요, 무려 1,300만 원대를 뚫었습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불과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2, 3개월이 뭐예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요,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1,000만 원을 넘어서 1,300만 원을 뚫었습니다. 어디냐면, 신반포 22차입니다. 그러니까 7년 사이에 최초 계약 대비 지금 공사비가 1,300만 원이나 올랐고요. 이 조합원들이 1,300만 원에 오케이를 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공사 지연이 늦어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늦어지면서 조합에 대한 분담금이 인상되는 것보다는 돈을 더 주더라도 하자. 물론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반포 22차 같은 경우는 입지는 좋습니다만 규모의 경제에서 많이 밀리는 단지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두 동짜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사비를 차감할 수 있는 공사비를 인하할 수 있는 대목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특히나 강남권 같은 경우라든가 마포, 용산, 성동구 같은 상급지 지역, 노량진 같은 이런 상급지 지역, 뭐 자양동 같은 한강변 상급지 지역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합원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퀄리티의 고급 자재를 쓴 최고의 커뮤니티 시설 갖춘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합니다. 저렴한 금액에. 그런데 이 세상에 저렴하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에 대한 생각하는 기대치는 높고 공사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비가 지금 물론 신반포 22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사비 1,300만 원, 1,400만 원대 나오는 현장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뭐다? 재건축에 대한 분담금, 공사비가 인상되면서 분담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집값은 꺾였다. 고금리와 공사비에 천정부지로 지금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존 아파트에 대한 집값은 꺾였습니다만 물론 이제 꺾였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한 8억 정도에 나와 있어요. 물론 2억 정도 하락했습니다만 그게 부동산 시장이 꺾였다고 얘기할 정도의 하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9평 기준이 한 10억 정도 하는데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7, 8년 전에 4억짜리가 11억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4억짜리 아파트가 7, 8년 동안 단기간에 11억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8억, 9억대까지 하락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회복했냐? 정고점 대비 강북 기준으로 거의 90% 정도 회복했기 때문에 뭐 저는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집값이 하락이네 어쩌냐 특히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 수준의 가격인 것 같다. 집값은 꺾였습니다만 분양가는 이제 어떻게 된다? 평당 1억 시대가 초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강북 지역이 분양가가 4천만 원 시대, 강남 지역 분양가가 7천만 원 시대, 수도권 분양가가 4천만 원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대표님 말씀이 다 옳았다. 뭐 그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택구입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바로 오늘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이 가장 저렴한 날이고 오늘이 가장 금액이 착한 날이다. 오늘보다 저렴한 날에 가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는 뭐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 공사비 인플레이션은요 금리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자재비와 토지비가
금리로 인위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더 많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약 당첨과 로또이죠. 그런데 로또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좀 로또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억 정도 하나요? 당첨금이 한 2, 30억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로또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 시내 좋은 지역의 아파트 전세 하나 들어가면 끝날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청약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청약시장도 지금 안전마진이 실종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분양가가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물론 이 공사비라는 게 우리가 재건축 시장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일반적인 택지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분양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서울의 분양가가 1,300만 원이라고 해서 태백에 있는 분양가가 500만 원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태백에 내려간다고 해도 7, 800, 8, 900 정도는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공사비는 더 인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랑 물류비가 서울보다 지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청약시장에 대한 안전마진도 실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너도나도 지금 후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자. 이제 후분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되죠. 후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조합 측에서 마음대로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의 특정한 아파트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특정 아파트가 지금 20억 초반에 33평대를 분양을 하려고 해요. 선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받아서 한 21, 2억 정도 분양을 해야지 되는데 아니면 뭐 20억 정도의 분양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 아파트가 준공이 다 난 다음에 후분양으로 전환을 하냐면 준공 이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20억이 아닌 27, 8억까지 분양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000세대에 분양가를 3억씩만 끌어올려도 마진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앞서 냈었던 분담금은 물론 올라갔겠지만 나중에 그 분담금을 다시 분양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후분양이 완료된 다음에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분담금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분양가가 높은 지역들,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뭐 후분양으로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려면 한 20억대 이상의 분양가가 나오는 지역들이 아마 후분양을 생각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지역들이 서초라든가 강남, 송파 이런 지역들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지금 분상제를 피하기 위해서 분양 시기를 늦추고 있다. 그래야지 수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지역들의 특징은 아무리 비싸게 고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판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서울시 전체가 사실 고분양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북 기준으로 뭐 한 3천, 4천만 원 시대니까. 그러니까 주변 시세는 10억인데 분양을 10억, 11억에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새 아파트를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저렴한 금액에 8억, 7억대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기존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이나 아니면 비슷한 금액대에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입지가 좋은 곳은 평균 100대 1, 200대 1, 300대 1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같은 금액이라면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와 커뮤니티에 대한 선호도, 주차시설에 대한 쾌적함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자, 양극화와 차별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는 점점 양극화와 차별화 시장으로 가격대가 점점 벌어질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된 지역이죠. 심판포 18차입니다. 자, 2019년도에요. 추정 분담금이 3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분담금 10억대니까 분담금이 약 4배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 전용 면적이요. 111제곱미터에서 면적을 작게 가져가야 됩니다. 조합원들은. 111제곱미터에서 97제곱미터로 면적이 축소되는데도 분담금은
과거에 측정했던 분담금보다 4배가 높게 분담금이 책정됐다. 조합원들의 심정이 상당히 힘들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수익이 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일단 18차 같은 경우는요. 일단 분담금 폭탄에 대한 이슈가 원체 강하고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매물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슈가 원체 많이 된 단지이기 때문에. 역시 신반포 18차의 가장 큰 단점은 규모의 경제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공사비액도 좀 줄일 수가 있고 훨씬 더 좋은 환경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추정하는 매물 가격은 한 25억 정도. 그럼 25억에다가 12억 정도를 더하면 뭐 한 37억 정도 되는 겁니다. 분담금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이게 아무리 한강변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한 4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새 아파트가 됐을 때 40억인데 한 37억 정도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것이냐.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도요. 그냥 84에서 84로 이동하는데 한 3억 정도. 그리고 한 40평대로 이동하는데 8, 9억 정도의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세가 한 45억 정도 하니까 여기다 3억을 더하면 한 48억에서 49억 정도. 압구정 3구역을 34평형을 한 50억 정도 잡는다 그러면 수익이 전혀 없는 거고요. 압구정 3구역을 한 60억 정도, 34평을 60억, 평당 2억 정도 잡아서 60억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매수를 하시면 한 10억 정도의 양도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뭐 상계주공 원체 유명한 단지죠. 분양가 5억인데 시세는 5억이다. 뭐 그러면 한 15억 정도는 지금 시세로 예상을 하는데, 이 상계주공 같은 경우 만약에 재건축이 지금 뭐 한 15년 이상 걸린다 그러면 15억은 더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계동에 대한 가치가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럼 좀 더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고, 용산 산호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시세는 22억인데 뭐 분담금 거의 5억대 육박하니까 27억이면 이 친구도 한 40억이 돼야지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가져갈 텐데, 뭐 한 거의 30억 투자, 27, 8억 투자해서 5, 6억 먹으려고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분담금에 대한 이슈는 계속 뭐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다? 이 많은 아파트들이 과연 재건축이 안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담금 폭탄이고 분담금이 과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상계주공 아파트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담금 폭탄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실거래가가 6천만 원이나 오른 실거래가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분담금 5억 내더라도 우리 재건축 하겠다라는 주민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일단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이후는 지금보다 수익을 커질 거라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과 입지에 대한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나오더라도 재건축을 강행하겠다라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강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달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대개조를 발표했잖아요. 강북 대교조가 뭐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거고요. 아니면 저희가 링크를 한번 걸어드리겠습니다. 이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한 게 뭐냐면,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용적률을 3, 40% 추가적으로 더 주겠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용적률이 올라가면 일반 분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조금 더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상계주공 아파트들의 이제 실거래가가 조금씩 인상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뭐 되네 안 되네의 문제는 둘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담금이 비싸네 싸네 이거는 둘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시장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자, 저렇게 분담금을 내면서 재건축을 하는 게 맞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합원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상당히 많이 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향후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장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방배동이라는 지역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같은 재건축입니다. 이 방배동이라는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노후빌라촌이고요. 지금 방배동은 재건축 현장이 약 20개 현장이 있으니까 방배동 전체 지역의 한 60, 70%가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분담금 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조합원들의 사실상 이익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떤 단지들은 재건축을 했을 때 조합원들의 이익이 별로 없는 단지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방배동이라는 지역은 어떠냐? 자, 보시는 것처럼 비례율이 제가 미친 비례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좀 과격하게 244%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양 세대 수가 3080세대인데 무려 거의 1686세대가 일반 분양이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일반 분양이니까 비례율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같은 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재건축과 단독주택 재건축은 이렇게 사업성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상당히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건축 투자를 할 때 아파트 재건축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기존의 조합원 분양가가요, 평당 2,370만 원입니다. 여러분, 강북 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서초구 방배동에서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주는 겁니다. 34평 아파트 분양가가 무려 7억 6,700만 원. 이거는 방배동에 있는 빌라 수준인 겁니다. 방배 5구역 조합원들한테 7억 6,700만 원씩 아파트를 한 채를 주기로 한 거예요. 왜? 비례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런데 이 지역들도 이 방배 5구역, 6구역이라든가 이런 방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비 이슈가 터졌죠. 그런데 조용하게 지금 공사비 꾸준히 잘하고 있잖아요. 물론 안에서 내부적인 진동은 잠깐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7억 6,700만 원의 2배 정도 되는 평당 4천만 원대, 그러니까 강북 분양가 정도의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지금 제가 알기로 방배 5구역에 계속 일반 분양 일정을 늦추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 초, 그리고 이번에 8월달, 올해 8월달까지 지금 일반 분양을 늦췄는데 과연 이번 8월달에 방배 5구역에 분양을 할지 안 할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왜? 일반 분양 일정을 계속 늦추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일반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존 뭐 분양가 인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방배 5구역이 만약에 여러분 얘네가 이제 2년 후면 입주인데 만약 조합 입장에서 돈이 급하지 않다면 이 방배 5구역을 2년 있다가 준공 이후에 일반 분양을 때리면 지금 분양가를 평당 6천만 원 정도 잡아놓고 20억 초반에 분양을 잡아놨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2년 있다가 만약에 분양가를 한 27, 8억 정도로 후 분양을 한다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1686세대에다가 분양가를 5억씩만 올려도요, 얼마에 한 8, 9천억 정도 되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13억의 아파트를 가져가지만 다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이 반드시 아파트 재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명심하시고 이쪽 시장도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독주택 재건축보다 훨씬 더 사업성이 좋은 게 뭐냐면 재개발입니다.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떤 시대로 바뀌었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강남은 더 이상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지정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훨씬 더 좋은 재개발 구역만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재건축 시대가 아닌 재개발 시대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2년 전부터. 자, 그럼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일단 강남의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을 보면 강남은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대치 구마을입니다. 대치 3지구죠. 지금 아시겠지만 르엘 아파트, 대치 르엘 아파트가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이제 입주를 했고 바로 뒤에 대치 3지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르엘의 뭐 규모에 훨씬 더 못 미치는 규모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대치동에 한 개 현장이 있고요. 방배동에 보시는 것처럼 무려 11개 현장의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이 있다. 그러니까 방배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이 11개 현장이고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9개 현장이 있으니까 방배동은 어떻게 보면 전체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20개 현장이 있는 겁니다. 단독주택 재건축과 아파트 재건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자, 강남 서초구에는요. 왜 강남 서초구에는
이렇게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이 없을까요? 그리고 특정 지역엔 방배동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강남권 빌라 투자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빌라를 살 확률이 높잖아요. 왜? 우리가 이제 다세대 주택을 사는 목적은 단순하게 1차적인 시세 차익을 가져가려고 단독 빌라를 사는 건 아닙니다. 1차적인 시세 차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빌라를 사시는 거는 사실상 상당히 의미가 없다. 왜? 빌라라는 상품이 어쨌거나 아파트에 비해서 환급성도 떨어지고요. 뭐 수리할 것도 나중에 상당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가치가 인플레이션보다 늦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는 빌라들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되는 장소에 있는 그런 만한 가치가 높은 지역 딱 봐도 어디예요? 방배동이 압도적으로 재개발 현장이 딱 봐도 방배동이라는 지역이 강남 전체 지역과 딱 봐도 방배동이라는 지역이 강남 서초 지역 통틀어서 단독주택 현장이 가장 많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 얘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나서요. 강남에 세 군데의 재개발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어디냐면 일원동 아시죠? 일원동 모아타운. 많은 분들이 아시고 일원동 투자를 생각하셨다가 못하신 분들은 상당히 후회하고 계신 지역이고 그리고 또 어디예요? 방배동이 안 그래도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배동이 또 모아타운으로 추가 지정이 또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역 중에 한 군데 양재동이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원동이나 방배동이나 양재동의 공통점은 뭐죠? 빌라촌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거고요. 주상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상분리가 무슨 뜻이냐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역삼동 논현동은 주상분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빌라촌에 사는 임차인들은 살기가 편하겠죠. 왜냐하면 나가면 먹을 것도 많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상가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뭐 유흥시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일원동, 방배동, 양재동 남쪽 지역이죠. 양재 시민의 숨 쪽이니까 이런 지역은 나가면 뭐예요? 휑해요. 그냥 다 계속 빌라촌이고 공원이랑 빌라촌이랑 학교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상이 분리되지 않은 지역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업무시설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빌라촌들은 재개발이든 단독주택 재건축이든 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남 재개발 투자, 소액 재개발 투자의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상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10 대책의 최대 수혜 상품이죠. 6억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여야지 된다. 왜 6억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여야지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일원동이라든가 방배동, 양재동이요. 단독주택 시세가 보통 7, 8천만 원 합니다. 평당.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신축 빌라는 못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건축행위 제한 지역으로 이 지역들이 묶여서 신축 빌라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땅값이 너무 비싸서 마진 자체가 없습니다. 건설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평당 8천만 원의 대지집은 6평이면 68에 48, 땅값만 4억 8천, 5억 돈에다가 공사비까지 하면 7, 8억 이상 분양을 해야지 투룸 기준으로 분양이 수익이 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팔리겠죠. 더 중요한 거는 뭐 이 지역들은 지금 모아타운으로 다 지정이 돼서 권리산정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축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 110 대책에 포함되는 상품과 주상이 분리되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논현동에 빌라를 샀습니다. 얼마에? 논현동 빌라를 우리는 논현동 빌라를 한 채를 사잖아요. 근데 유재석 씨는 한 동을 사버려요. 우리랑 사이즈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좁쌀 한 토를 계속해서 굴려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종잣돈을 만들려고 하는데 유재석 같은 사람은 호박을 한번 굴려버리니까 우리는 좁쌀 한 번 굴릴 때 이 사람은 호박을 한 번 굴리니까 역시 규모의 경제죠. 돈이 있는 사람이 더 큰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구조상. 자, 어쨌거나 유재석이 씨가 논현동에 빌라를 200억 주고 현금을 매수했는데 이 논현동의 빌라가요. 평당 얼마였냐면 1억 2,839만 원. 그리고 9,851만 원. 그러니까 평당 1억 정도 하는 빌라를 샀습니다. 자, 근데 요 논현동에 잘 생각해 보세요. 논현동, 역삼동 아까 뭐 삼성동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런 동네에 빌라를 부셔서 지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빌라를 부셔서 빌라를 짓지는 않겠죠. 빌라를 부셔서 단독 다가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사업성이 전혀 거꾸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를 부셔서 지을 수 있는 상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가 근린 상업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오피스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논현동, 역삼동 같은데 아까 얘기한 삼성동 같은 지역은 주상이 밀접한 지역이 주거 상업 시설이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빌라들은 보통 매입이 당하면 99%가 다 부셔진다면 뭘로 지어지냐? 7층에서 11층짜리 건물로 지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원동이라든가 역삼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방배동에 있는 빌라를 부셔서 보통 그 주택가에 7층에서 11층짜리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지어봤자 오피스 사무실이라든가 오피스 건물, 근린상업 시설이 임대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역삼동이나 논현동 같은 데는 그런 걸 지어놔도 임대가 잘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강남 재개발 소액투자 포인트 첫 번째 주상 분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6억 이하 60제곱미터 이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구역이 나올 수 만한 지역들이 어디 있냐면 이 대치동이라든가 일원동, 개포동, 양재동도 양재역 쪽이 아니라 양재역 시민의 숲역 쪽이라든가 방배동 같은 앞서 말씀드린 주상 분리 지역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중에서 현재 재개발에 대한 이 중에서 현재 재개발 구역 지정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지역은 일원동과 양재동과 방배동이다. 그러니까 대치동은 사실상 제가 넣긴 했지만 재개발 가능 지역으로 포함을 시켰지만 대치동은 더 이상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할 만한 부지가 별로 없는 게 문제입니다. 개포동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양재동에 비해서 좀 늦춰지고 있고 이 중에서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추천하는 지역은 방배동이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울시 재개발만 보더라도요.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아현 뉴타운이라든가 뭐 장인 뉴타운, 청량리역 재개발 아니면 이문 시경 뉴타운이라든가 이렇게 뉴타운 지역으로 진행되는 곳들의 재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가장 많은 재개발 현장이 있는 지금 말씀드렸던 20개 현장의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과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있는 이런 지역들, 뭐 사무 아파트가 추진위가 만들어졌고 지금 방배 6구역과 5구역은 2년 있다 이제 입주를 예상하고 있고요. 15구역 조합설립 인가가 됐고 13구역도 이주하고 있고 14구역도 철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조합설립 인가가 났거나 이주 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이주 수요가 나올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산 아파트 옆에 30억, 40억짜리 내가 투자한 빌라 지역에 30억, 40억짜리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면 1차적인 자연 발생적인 시세 차익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방배동 쪽을 좀 노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서초동 정보사 부지죠.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서리풀 공원 쪽에 이 정보사 부지가 최고 18층까지 개발이 됩니다. 글로벌 중심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되고요.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로 구축이 됩니다. 블록체인이라든가 빅데이터 업체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 전체를 합해서 지방광역시까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 저는 판교 같습니다. 판교에 있는 엄청난 이 IT 업체들, 그런 판교급은 아니겠지만 미니 판교 같은 게 방배동에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차 산업 클러스터로 이제 구축이 되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착공 예정이고요. 2027년 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는 힘들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착공이 되면 이 주변에 또 가치가 올라갈 거고 투자금 2조 3천억 정도 되니까 엄청난 거고요. 축구장 13개 규모입니다. 삼성동에 올라가는 GBC 센터 아시잖아요. 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걔네가요. 전체 면적이 74,148제곱미터인데 여기를 이제 MDM이라고 합니다. MDN이 9만 제곱미터가 넘으니까 삼성동 GBC보다도 규모가 큰 복합 업무타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포인트 한번 짚어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방배동 초기 재개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 보면요. 노후빌라촌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지금 앞으로 2년 후면 단지별로 이제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 20개 이상의 단지들이 입주를 할 예정이니까 엄청난 거죠.
평균 시세는 저는 35억 정도 보고 국민 평형 기준으로 이 30억대 신축 아파트의 단지로 변신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빌라 단독주택의 가치가 점점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현재 참고로 방배동의 단독주택 시세는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육박을 하고 있고 네, 높은 토지 가격으로 방배동이라는 지역은요, 자연 발생 지역으로 건축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에서 굳이 서울시에서 여기 신축 아파트, 신축 빌라 짓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더 이상 신축 빌라를 공급을 못 합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6억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의 매물은 상당히 귀하다. 주택수 산정 되는 물건은 상당히 귀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공략하시면 되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사부지라든가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GTX D 노선이 이제 또 방배역은 아니지만 사당역을 경유하니까 GTX D 노선에 대한 호재들도 있고 또 이제 강남군이라는 것은 강남군이라든가 서초라든가 잠실권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지도를 네이버 지도라든가 어떤 지도를 한번 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 여의도라든가 용산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월등히 좋다. 그러니까 반포가 좋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의도라든가 용산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 방배동이라는 지역이 결국에는 반포 생활권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가 탁월하다. 또 하나 이제 서문 여중구라든가 최고의 학군이죠. 동덕여중, 동덕여고, 상문고, 서울고, 방배군, 방배중학교 엄청 우수한 학군들이 많고. 그러니까 빌라촌들이 우수한 학군을 같이 갖고 있기는 힘든데 방배동이라는 지역이 좀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인 이주 수요, 20개 단지들이 한꺼번에 부시고 한꺼번에 짓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부시고 입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주 수요로 강남권 중에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2002년 후부터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제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그러니까 노후화가 또 진행되고 연차가 찰수록 재개발에 대한 높은 탄력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강남권 아파트 시장과 강남 재건축 시장이 힘들다는데 과연 힘든 것인지 그 안에서 옥석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픽한 지역은 이제 방배동이라는 지역이고 방배동에 대한 투자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 시장에 대한 가치 평가,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내 집 마련 전략 등등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수요일과 토요일 날 참석을 하시면 되시고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빨리 마감이 되니까요. 선착순 20분 한만 저희가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이런 방배동 지역이라든가 강남권 소액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은요. 이번 주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